사탕이나 젤리를 드시고 감동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탈리아 여행하시고 돌아가실 때 선물 뭘 살지 고민되시죠? 정말 맛있고 부피도 작고 가격도 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파스틸리에 레오네라는 사탕입니다. 이 아주 작은 패키지에 아주 작은 사탕들이 들어있는데 정말 조그매요. 요만해요. 진짜 감동적인 맛입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고, 그리고 양도 적어서 이거는 당 생각 안 하고 계속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도 맛인데 이게 너무 깜찍하고 예쁩니다. 1857년 알바라는 곳에서 루이지 레오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 거기서 만들었어요. 거의 170년이 역사가 있는 회사인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 회사, 디저트 회사, 사탕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이게 처음에는요, 근데 파스틸리에라고 그랬잖아요. 그 파스틸리에라는 건 사실은 알약을 파스틸리에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화제였었어요. 소화가 안 될 때 이 사탕을 먹어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소화제는 아니고 다들 이게 맛으로 먹습니다. 처음에는 민트, 계피, 그 다음에 페널, 소화에 도움이 되는 맛으로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너무 많이 있어요. 40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리노로 이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보이 왕가의 수도잖아요, 토리노가. 사보이 왕가의 공식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던 회사입니다. 레오네. 웬만한 지금 타바키나 무슨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맛을 다 구비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몇 개는 꼭 있습니다. 예쁘고 맛있고 작고 가볍고 가격도 안 비싸요. 강추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데 포켓 커피라는 초콜릿입니다. 이 겉에는 초콜릿이고 속에는 진짜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드시고 너무 맛있어서 몇 개씩 계속 드시다가 밤 잠 못 드신 분 정말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루에 1개, 2개 이상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특징이 여름에 유통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초콜릿이 녹아버리면 이게 에스프레소랑 섞이잖아요. 커피의 맛, 초콜릿의 맛이 따로 느껴져야 되는데 섞여버려서 맛이 없다. 그 다음에 섞인 다음에 다시 가을이 되면서 이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액체가 없어져 버려요. 최고의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 6월쯤 되면 유통을 중단을 합니다. 역시 이탈리아답지 않나요? 그럼 냉장 보관을 해서 유통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또 맛이 달라지죠. 이탈리아의 음식 기본 상온에 먹는다. 초콜릿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딱 적당한 온도에 먹어야만 그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생각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차게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괜찮은 여름 버전도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제 생각에는 오리지널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정말 강추고요. 저도 선물 많이 하는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 안 하신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거 먹을 때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속에 커피가 들어있잖아요. 베어 먹으시면 커피 줄줄 흐릅니다. 꼭 한 입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젤리인데 프루조이라는 젤리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저 이거 처음에 먹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이 나요. 과일 맛 젤리들이고요. 진짜 과즙도 아주 조금 1% 들어가 있고, 이 식감이 이런 젤리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질기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하리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안에 넣었을 때, 씹었을 때 그 느낌이 수준이 다릅니다. 자, 이런 식감이 다른데 또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과일 맛이 있고요. 그 역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영국 제품이었어요. 1881년 영국에서 생산되던 론트리스 프루트 파스틸스, 이게 원조예요. 1986년부터 이탈리아에서 저가형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이탈리아화되어서 지금의 독창적인 식감과 맛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젤리들이요, 홍콩, 캐나다 이런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맛이 다 달라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고급형을 팔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저가형이거든요. 아주 싸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고 구하기 쉽고 이 식감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이걸 사서 먹을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게 이제 주의하면서 먹습니다. 웬만한 타바키나 마트에서 다 팔고요. 이게 없을 때는요,
프루텔라라는 젤리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이 젤리는 그 프루조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데 과일 맛은 조금 더 진하고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먹었을 때 그 식감은 프루조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물은 토로네라는 이 한국의 강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엿 같기도 하고 계란 흰자 머랭으로 만든 거거든요. 머랭은 아시죠? 뭐 머랭 그 디저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맛 좀 달라요. 다른 유럽의 머랭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쫀득쫀득함이 비교 불가합니다. 진짜 쫀득거려요. 이거 근데 딱딱한 버전도 있고 부드러운 버전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쫀득거리기 때문에 치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엿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견과류가 들어가 있고요. 꽤 달아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나 먹으면 또 계속 먹게 돼요. 스틱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게 잘라서 캔디처럼 포장해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사놓고 너무 오래 안 드시면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토로네는요, 고급품은 좀 비싸요. 싼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탈리아 갔다 온 기념으로 좋은 선물로도 괜찮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주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아주 고급 토로네를 사서 이렇게 서로 선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유서 깊은 디저트고, 그리고 싼 버전도 많이 있고 맛있고 구하기 쉽고 토로네 강추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국민 사탕, 이건 정말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거 안 파는 집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공항에도 있고요, 그냥 작은 가게에도 있고 모든 타바퀴 다 있고, 이름 골리아. 어디나 있다고 야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목캔디 같은 건데 바카 종류 맛도 좋지만 이 과일 맛 골리아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과일 맛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자몽 맛인데 비타민 C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오렌지 맛, 레몬 맛, 자몽 맛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면 무조건 자몽만 골라내서 먼저 먹는데요. 진짜 감동적으로 맛있습니다. 이 싸구려 사탕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이 사탕도 에피소드, 역사가 있는데요. 밀라노의 사업가 다비데 까레몰리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그 제과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거래를 하던 알베르토 피페르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데라는 사람이 이 피페르노한테 이름 뭐가 좋겠냐, 새로운 상품을 만들 건데, 그랬더니 피페르노가 네 이름이 다비데니까 사탕 이름은 골리아로 해라. 이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 있잖아요. 그게 이탈리아로 다비데입니다. 너는 다윗이니까 골리앗으로 해라. 그래서 골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193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제안한 피페르노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었는데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사탕 포장에 다윗의 별이 아직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유태인이니까 친구를 위해서 다윗의 별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쩌면 이 사장님도 유태인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다윗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별을 그렸을 수도 있죠. 자, 정말 이탈리아의 모든 것은 모든 게 다 역사예요. 하다못해 이런 싸구려 국민 사탕까지 다 역사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박물관인 나라 이탈리아. 이 작은 싸구려 기념 선물로 파보면 그 역사가 장난 아닌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좀 맘만 안 들면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역사를 지우는데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게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지워버리면 없어지고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역사는 지우지 말고 보존하고 나중에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공식적인 정말 그 인정을 받는 역사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딱 두 권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 역사서 두 권도 삼국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전쟁의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유실이 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들을 항상 그쪽을 봐야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좀 슬프지 않나요? 자, 오늘은 마지막에 삼천포로 한번 빠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뻔한 어때? 깊은 밤 오직 당신의 시간 총